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오늘 금통위 결과가 바로 나왔네요. 10시 들어서면서 바로 예상대로 금리는 1.5%로 8개월째 금리 동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압력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수출이 너무도 부진하고 내수까지 위축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컸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고 또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까지도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시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여전히 강세 움직임을 오히려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금융시장은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아주 변동성을 크게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없는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카드에 대한 그 가능성은 쏙 들어갔습니다. 예상은 전문가들 대체적으로 다 금리 동결을 예상을 했고요. 여기다가 외국인 투자가들 자금 이탈을 부추길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금 1,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데 컨센서스가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는 동결이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3월 금리에 대해서는 또 아직 불확실한 그 모습이 얘기가 되고 있는 그 구간이라서요.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의 움직임은 지금 금리 동결하고 큰 변화가 없이 여전히 양시장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마켓 이마 기장에서 11시 20분부터 또 기자간담회 내용을 생중계를 해드리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시 구간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통화정책 우려, 은행 위기, 그리고 펀더멘털 악화 등 이러한 3재가 글로벌 증시를 계속해서 좀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어제장 바로 이 드라기 총재 발언, 이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럽 증시는 급등을 했습니다. 또 어제장 아시아 증시의 급등 흐름도 나타났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이 증권가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0.63% 상승하면서 1873.86포인트 기록합니다. 네, 오늘 5일선에 지금 안착을 하면서 1870선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자, 분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출발부터 흐름 양호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9시 40분쯤에는 1878선까지 오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1870선은 유지하지만 현재 다소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187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납니다. 현재 26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개인이 매수세로, 지금 기관도 매수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현재 14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선 40억 원의 소폭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에서 지금 가장 상승하는 쪽은 섬유의복입니다. 4.07% 상승세 보여주고요. 의약이 좀 급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37% 오르고 있고요. 서비스가 1.55%, 종이목재가 1.53%, 음식료품도 오늘 1.33%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하락하는 업종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에서 가장 하락하는 쪽은 은행입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은행 쪽, 오늘은 다시 급하게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31% 빠지고 있습니다. 통신이 1.25% 밀리고요. 건설이 0.96%, 운송장비가 0.59%, 비금속 광물이 0.57%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주 쪽으로는 조금 상승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삼성전자의 주가를 확인해 보면요. 현재 1.13% 오르면서 116만 7천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0.47% 소폭 상승하면서 10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S의 흐름도 좋은데요. 1.51% 상승한 20만 2천 원 기록합니다.
자, 지금 현대차 3인방은 모두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와 더불어서도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현대차는 현재 0.72% 밀리면서 13만 8,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0.81% 떨어진 24만 6천 원에 집계됩니다. 기아차도 0.54%로 소폭 떨어지면서 46,3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오늘 밀리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81% 상승,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오늘장 오랜만에 반등이 나타납니다. 1.52% 상승하면서 36만 8,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의 특징적인 종목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 낙폭과대주로 지목이 되면서 은행 쪽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다시 좀 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쪽에서 좀 악재가 나왔죠. 바로 이 CD금리 관련해서 담합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공정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좀 내놓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좀 은행주들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통일을 앞두고 장 초반부터 좀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발언이 여전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은행 또 금융 쪽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가 현재 2.25% 빠지면서 39,1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KB금융이 1.85% 빠지면서 29,100원 기록합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어제 현대증권 인수와 관련해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고요. 하나금융지주도 계속 낙폭을 키워갑니다. 2.3% 빠진 21,200원 기록하고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현대증권 모두 좀 약세 흐름입니다. 현대증권이 현재 2.34% 빠지면서 5,8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에 지금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아 기자 연결해 볼게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월 기준금리를 연 1.5%로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과 6월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한 이후 기준금리를 8개월 연속 동결한 것입니다. 한은은 지난달까지 추가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쳐왔고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리 조정에 나서기가 조심스럽다는 판단이 뒤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도 한은의 최근 정책 기조와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중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영향과 부진한 국내 경기 지표까지 겹치면서 금리 인하의 압박도 거센 만큼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연초부터 중국과 일본 등이 돈풀기 경쟁에 나섰고 미국마저 금리 정책 기조를 점진적 단계적 인상에서 인상 속도 조절로 틀었습니다. 여기에 국내 수출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18.5%나 감소하면서 우려를 더했습니다. 일단 한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잠시 후 열릴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총재가 추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지에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뉴스토마토 박진아였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는 예상대로 금리가 1.5%로 8개월째 동결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세는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금융시장 안정이 우선이다라고 좀 판단한 그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경기가 워낙 지금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좀 부진한 그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큰 그 상황을 과연 한국은행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제 고민거리로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자간담회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으로 돌아와서 현재 특징적인 종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한 그 섹터가 바로 섬유의복 섹터입니다. 지금 4%에 육박하는 상승 시세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이끌고 있는 그 종목이 바로 한세실업인데요. 지금 10% 육박하는 그 폭등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특징주로 한세실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부터 점검을 해보죠.
네,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인데요. 4분기 호실적 2016년도 발금,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7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24% 증가, 이익은 50%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칼라 엔터치를 통한 이 원단 사업이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자,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24%, 영업이익은 50%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면서 4분기 OEM 달러 기준 성장률은 10.1%였으나 환율 효과가 더해졌으며 한세 드림의 영유아 브랜드 사업 또한 호조세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생산 라인의 효율성이 향상됐고 또 적자를 냈던 연결 자회사들의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바이어 비중인데요. 2016년 OEM 매출액은 12% 성장한 14억 3천억 달러, 14.3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패션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바이어와 유행 아이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글로벌 대형 스포츠웨어 브랜드사들의 실적 호조세가 한세 실업 오더 확대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생산 거점별 매출 비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세 실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생산 업체들에게도 원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밝은 올해 전망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최근 외부 변수 상황 또한 OEM 업체들에게 우호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 금융투자입니다. 예상대로 양호했던 실적, 1분기에도 계속된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 72,0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50% 증가한 357억 원으로 예상치에 부합했다. 그리고 1분기에도 계속될 호실적을 강조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84.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마카롯과 영업이익률 격차 추이와 전망인데요.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57억 원으로 50% 증가했다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환율 효과와 OEM 부분의 양호한 매출 성장이 호실적을 견인한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OEM 부분 원가율은 0.3% 개선된 81.9%로 추산된다면서 수직 계열화와 2013년 완공된 베트남 3법인 수율 상승 덕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환율과 한국 OEM 업체 상대 주가 추이인데요. 1분기에도 호실적은 계속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20%, 84% 증가로 추산되고 OEM 부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7.8%, 24% 전년 동기 대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분기에도 OEM 부분 원가율은 개선이 계속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상반기까지 환율 효과에 더한 그 수혜도 가능하다면서 연평균 두 자릿수 오더 흐름과 더불어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OEM 업체의 ROE PER 차트인데요. 목표 주가는 해외 동종업체 밸류에이션 상승을 반영해서 72,000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와 수율 상승에 따른 마진율 개선 그리고 양호한 오더 흐름을 반영할 때 해외 동종업체 대비 매력도는 충분하고 계속된 마진율 개선에 따른 프리미엄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KDB 대우증권입니다. 포트폴리오 믹스 개선 본격화, 투자 의견 트레이딩 바이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6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로 50% 증가한 35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그리고 디자인 역량의 프리미엄, 매출 믹스 변화, TPP의 구조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4분기 실적 이 추인데요. 한세실업의 4분기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고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와 시장 기대치를 각각 11.6%, 14.2% 상회했다면서 2015년 달러 매출 성장률은 13.2% 증가를 기록해 기재시된 이 사업 계획을 충족하는 모습이었고 이러한 우호적인 성과는 꾸준히 고객 베이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우분 비중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보시죠. 매출 원가율과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OEM 업체로서 한세실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강점은 디자인 역량이라면서 한세실업은 장기간 글로벌 캐주얼 또 SPA 업체와 거래해 보면서 내재 디자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베트남 지역에서 오분 매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어서 제품 믹스 변화에 따른 수익성 호조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또한 TPP가 타결되면서 한세실업의 핵심 생산자인 베트남 제조 그리고 수출 시장은 추가 장기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면서 자체 역량의 강화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구조적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소폭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지만 트레이딩 바이로 제한적인 상승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를 살펴봤는데요. 주가 흐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9.06% 급등세입니다. 이틀째 아주 강하게 상승하면서 65,000원 선 위로 올라선 상태고요. 최근 1개월간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았지만 이 한세실업 주가는 20% 넘게 고공행진을 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 만들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에도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 투자가들 지분율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일단 저평가됐다라는 그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1분기에도 이런 실적 호전은 계속될 것이다라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게 제시한 증권사가 신영증권으로 83,000원까지의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한세실업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의 흐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손현정 캐스터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코스피보다 더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낙폭이 더 컸던 만큼 지수를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코스닥 지수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84%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632.8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럼 한번 분봉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가에 비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9시 40분쯤에는 현재와 비슷한 632.96포인트까지 형성을 했는데요. 지금도 그쪽에서 좀 횡보를 하면서 좀 조금씩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분봉 지금 확인을 해봤고요.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납니다. 지금 외국인이 295억 원 꾸준히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포지션을 꾸준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7억 원 소폭으로 매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개인은 311억 원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좀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1.79% 상승하면서 102,500원 기록합니다. 좀 안전하게 10만 원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가 1.73% 상승하면서 93,900원 기록합니다. 동서도 1% 강세고요. CJNM이 2.1% 상승하면서 77,800원 기록합니다. 네, 오늘장 코미팜의 흐름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화장품 오늘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코미팜이 6.13% 상승하면서 33,750원 기록하고요.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가 3%대 강세, 그리고 파라다이스도 3%대 강세입니다. 네,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만큼 코스닥 지수도 현재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좀 특징적인 종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보셨듯이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화장품 쪽이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제약바이오는 연달아서
계속해서 이틀 동안 급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은 그동안에 좀 낙폭이 과대했다면 오늘장 강하게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오롱생명과학 9.08% 오르면서 18만 7,400원 기록하고요. 코이파 아까 확인했듯이 6%대 강세입니다. 바이넥스가 8%대 강세입니다. 19,600원으로 계속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고요. 팜스웰바이오와 산성 LNS도 6%대로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줍니다. 화장품 쪽도 지금 산성 LNS랑 코리아나, 네오팜, 이츠스킨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요. 이츠스킨 같은 경우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3.37% 상승하면서 16만 8,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콜마비아네츠가 1.71% 상승하고요. 32,750원 기록합니다. 코스맥스는 현재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대원제약과 이쇠지스, JW 중해신약 이 모든 종목 지금 어제 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인데 오늘도 견조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넥신이 7.38% 오르면서 93,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게임주들이 오늘장 동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낙폭이 컸던 게임 쪽들, 이 종목들이 오늘장 강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W게임주 그동안에 좀 낙폭이 컸다면 오늘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4.83% 상승하면서 34,750원 기록하고요. 파트게임즈는 좀 4분기 실적도 좋지 않게 나오면서 그동안 하락세를 이어왔었는데요. 오늘장 5.07% 상승하면서 9,540원 기록합니다. 썬데이토지와 이메이드 3%대 강세고요. 넥슨지티와 소프트맥스도 좀 낙폭이 컸는데 현재는 2%대 강세입니다.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이맥스도 1.79% 상승, 웹젠과 네오에즈 게임주도 현재 2%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물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선물 사물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물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0.48% 오르면서 229.85포인트를 기록합니다. 자, 그럼 수급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선물시장 오늘장 외국인의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2,190개약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 나타냅니다. 기관이 1,264개약, 개인이 1,098개약 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